오늘은 실제 뉴저지에서 오렌지 주스 한 병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리틀 페리라는 동네에 사는 타이브 수아미 씨라는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타이브 이 아저씨는요, 당시에 56세셨고요.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이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자, 이 타이브 아저씨는 식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되게 숫자를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아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 사정이 이렇게 넉넉치가 않았어요. 타이브 아저씨는 대학교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의라서 등록금을 내주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등록금 내주고 나니까 생활비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고 바로 이제 다음 주인 2018년 5월 18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일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뭐 이것저것 사고 그 중에 오렌지 주스를 5불을 주고 사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꺼내 보니까 아내가 그 오렌지 주스를 딱 보더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불 주고 샀어.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5불? 너무 비싸. 그러면서 옆에 바로 저기 슈퍼 가면 지금 50% 세일을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2.5불인데 5불이라니 이거 바가지다. 그러면서 환불해와 이러는 거예요. 방금 퇴근하고 이제 운전해서 집에 왔는데 아무리 좀 빠듯하지만 귀찮을 수도 있고 기름값이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타이브 아저씨는 와이프랑 싸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하고 바로 그냥 다시 차를 몰고 오렌지 주스를 샀던 이제 미국의 샵라이트라는 약간 큰 대형 마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운전해서 다시 가요. 이제 가서 저 죄송한데 이거 환불 좀 해주세요 하고 환불을 기다리는 동안 카운터 뒤쪽에 벽에 이 타이브 아저씨의 눈을 사로잡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광고를 한참 동안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로 환불을 받고 다시 차에 타서 와이프가 말했던 그 오렌지 주스 반값 세일하는 가게에 가서 2.5불에 오렌지 주스를 사서 다시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보고 되게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요. 타이브 아저씨가 마당에서 일을 좀 하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차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마당 일 시작하기 전에 세차 먼저 좀 하고 올게 하고 운전해서 세차장으로 향합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빨간불이 돼가지고 정차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세븐일레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딱 보니까 갑자기 문득 어제 환불 받으러 갔던 마트에서 봤던 광고 있죠.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광고가 뭐였냐면 로또 광고였거든요. 사실 이 타이브 아저씨는 지난날에 좀 프로 복권러였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회계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그냥 어느 날 뭐 일을 하다가 이거 약간 내가 좋아하는 숫자 배열인데 오늘 로또 사야겠다.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저거 내가 좋아하는 숫자인데 이건 혹시 로또를 사라는 신의 계시? 오늘 로또 사야겠다 하고 로또를 되게 자주 샀던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근데 항상 살 때마다 번번이 꽝이고 뭐 해봤자 5,000원이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제 로또 좀 그만 사. 로또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돈 낭비하지 말자고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약간 좀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간헐적 복권을 구매하시다가 이제 그거를 끊으셨어요. 근데 또 이제 옛버릇 못 고치죠. 환불하러 오렌지 주스 환불하러 딱 갔는데 뒤편에 이거 로또 사라고 이제 광고가 있으니까 또 마음이 또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면 안 돼. 또 이런데 돈을 낭비할 수 없지 하고 딱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계산하시는 분들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그게 딱 불이 켜진 게 숫자의 배열이 또 이 타이브 아저씨가 좋아하는 숫자의 배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권 사라는 이거 게시 아닌가? 아까 오렌지 주스를 5불짜리였잖아요. 5불을 환불을 받고 거기서 4불을 내서 복권을 2장을 사요. 그리고 이제 1불 남았죠? 주머니 어디에 있었던 1.5불이랑 합쳐가지고 다른 가게 가가지고 2.5불짜리 오렌지 주스를 사고 이제 집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약간 본인이 이제 죄책감이 느껴진 거예요. 와이프가 땡큐라고도 어제 해줬는데 사실 나는 4불을 또 그냥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마당 일도 한다고 이렇게 선수를 친 거였거든요. 혹시 나중에 걸릴까봐. 세븐일레븐이 저기 있길래 저기서 나 어제 샀던 복권이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복권을 파는 마트 같은 게 있으면 거기 뭐 밖이나 안에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셀프 체크하는 거야. 주차를 하고 내려가지고 뚜루루루 하고 첫 번째 복권을 이제 스캔을 해요. 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씨부엉 망했네 이러고 이제 두 번째를 또 이렇게 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 복권러인 타이브 아저씨에게도 굉장히 낯선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뭐 잘 돼봤자 뭐 2불, 뭐 2,000원, 5,000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두 번째 딱 스캔하니까 매장 내 직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구는 한 번도 이 아저씨가 본 적이 없었어요. 고장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스캔을 해요. 그럴 때 또 매장 내 직원을 찾아주세요 라고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왜 이래 뭐야 하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일하고 계셨던 직원분 여자분께 저기 죄송한데 이것 좀 스캔해 주시겠어요? 밖에 기계가 좀 고장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직원이 이제 띵띵띵 해가지고 스캔을 딱 하니까 띡 화면을 딱 보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오마이갓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직원분이 또 이게 무슨 60초 공개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big 이렇게 얘기하셨대.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막 big what? big how? 얼마나 큰데요? 어떻게 큰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말해주면 되지 very big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치 톰 앤 제리, 톰과 제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심장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심장이 막 이랬대. 아니 얼마나 크길래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드디어 이 타이브 아저씨한테 화면을 보여줬어요. 참 그렇게 세븐일레븐을 떠나서 이 타이브 아저씨는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운전해서요. 이미 시간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제 이 와이프분이 아니 어딜 갔다가 온 거야? 세차장 5분 거리인데 무슨 2시간이 걸려? 이러면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아주머니가 한 주 동안 가족들 먹을 음식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타이브 아저씨가 아내한테 나 10만 원만 줘. 그래서 이 아내가 아니 10만 원? 10만 원이 어딨어? 자기 돈은 다 어딨어? 그랬더니 타이브 아저씨가 뻥이야. 그러면서 뒷주머니에서 신청 그 서류를 또 작성을 해야 된대요. 야씨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편의점에서 2시간 동안 작성을 다 못하고 손 벌벌벌 떨면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2시간을 계셨대요. 당첨 금액이 적혀있는 수령금과 그분이 샀던 복권 티켓 2개를 짜잔 하고 꺼내서 보여줘요. 그 종이에는 315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4,022억 당첨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막 얼싸안고 울고 웃고 하면서 막 축하를 했고요. 나 환율을 검색해보면서 나 한 5번 다시 읽은 것 같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15밀리언 달러 4,022억 부부는 은퇴를 하고요. 학자금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집 담보로 대출받았던 거 있잖아요. 모든 대출금 있죠. 대출금 이제 싹 다 갚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다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짜잔 아저씨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9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열심히 와이프랑 같이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I love orange juice now. 저 이제 오렌지 주스가 너무 좋아요. 그날 오렌지 주스 환불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뒤에 그 광고가 315밀리언 달러 당첨금 누적 이렇게 써있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결국 아내가 시켜서 여자 말을 잘 듣자 결론. 여러분 와이프 말 잘 들읍시다. 이 영상의 교훈. 미국에 이제 프론티어라는 저가 항공사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 가는 비행기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승객 한 명이 비행기 좌석에 테이프로 꽁꽁 다 덕테이프를 다 꽁꽁꽁 묶여가지고 입까지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막 조롱하는 것 같고 아까 그 비행기 좌석에 테이프로 묶여 있었던 그 남자는요. 오하이오 출신의 23살밖에 안 됐어요. 맥스웰 벨이라는 남자였어요. 뭐야 아니 사람들 웃는 게 더 쎄하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누가 혹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닌가 마스크 안 써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1시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막 욕을 해요. 니네들 진짜 쌉 구린 놈들이야. My parents are goddamn down
뭐라 하냐면 니네 그거 알아? 우리 부모님이 2 밀리언 달러 갖고 있어. 2 밀리언 달러면 한국 돈으로 뭐 20몇 억? 뭐 있다. 니네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야야. 이제 할아버지도 나왔어. 야, 우리 할아버지 엄청 짱이거든? 니네 다 합친 니네들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훨씬 나.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렇게 엄빠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산가인데 어떻게 프론티어 항공사 이코노미 탔니? 다들 댓글이, 미국 사람들도 댓글이 다 그거였어. 주변 사람들 웃는 게 더 킹받지 않아요? 와, 저 새끼 봐라. 우리 할아버지, 너네 우리 할아버지한테 말도 못 걸걸? 말을 왜 걸어 니네 할아버지한테. 야, 하나님한테 나 맹세한다. 이제 승무원한테 행패까지. 그러니까 승무원이 이제 이놈은 이제 더 이상 노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그냥 꽁꽁 묶어버린 거야. 뭐 어떡해, 미쳐서 날뛰는데. 거의 뭐 테러죠, 테러. 아까 되게 처량하게 도와줘, please, 제발 도와줘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오하이오 출신의 23살 맥스웰 베리가 탑승할 때부터 아주 만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탈 때는 그냥 조용했나 보지?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발동했던 것 같아. 그 전까지 뭐 잘 숨긴 게 아닐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료수 달라고 해서 승무원들이 줬더니 이렇게 받자마자 라라라 해가지고 여기 쩌라라 다 묻은 거야. 다 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한 컵 더 달라고. 그래서 물 다시 줬더니 또 막 라라라 다 흘려가지고 그 화장실에 막 데려다 줬어. 그랬더니 나오면서 티셔츠를 안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막 그렇게 나체로 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티셔츠를 벗고 그냥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승무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옷 입으셔야 된다, 옷 입으셔야 된다. 그래서 막 옷을 막 입혀주는데 여자 승무원도 아니고 여자 승무원들 여기저기 막 신체 부위를 막 만지면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주고 앉혀가지고 조용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기 무시한다고. 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 20몇 억 있는 자산가에 우리 할아버지 짱이야. 너네 우리 할아버지한테 말도 못 걸어. 저러고 있었던 거야. 이미 비행기는 떠있는 상태였던 거죠. 지상에 있었으면 벌써 쫓아냈죠. 근데 뭐 날아가고 있는데 뭐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로 뭐 창문 열고 떨굴 수도 없고 참. 근데 저런 행동이 진짜 잘못된 게 여러분, 그 승객들 입장에서 물론 진짜 쟤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렇게 승객들 어디 갈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도 어디 뭐 착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데서 저렇게 막 난동 부리고 뭐 그러면 진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공포감 완전 조성되죠.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혼자서 저러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정말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완전 바이럴 된 거예요. 미국에 이제 막 이 비디오가 막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상을 다 이제 털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거 얼굴이 다 공개가 돼버리잖아요. 과연 제 엄마 아빠가 누구냐? 막 자산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죄송합니다. 자식을 저 따위로 키웠을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신상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는 약간 무슨 컴퓨터 관련 일 하시는 분이고 엄마는 되게 작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막 자산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부자고 아니고 뭐 상관이 없지만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다가 좀 저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취했어도 그런 말,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얼마 있는데 이런 게 술 취해서 그렇게 술김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자 저질이다. 애나 델빗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철컹철컹 체포가 되고요. 이 자식놈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름까지 다 인터넷에 돌았지.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최종 판결은 막 변호사까지 막 선임해가지고 이게 너무 비인간적인 처신이었다. 오히려 이 프론티어 항공사가 너 취해서 그랬다 말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2달 가는 걸로 형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1년 전자발찌처럼 뭔가 supervised release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1년 동안 이제 감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한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찌질, 뭐 초등학생도 요즘에 안 그러겠다. 으이구, 초등학생이냐고. 야, 우리 아빠 태권도 검정 띠거든? 그러면, 야, 우리 아빠 과장이거든? 와, 부러워. 와, 현준이 아빠 과장이래. 부럽다.